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당신과 함께 숨쉬고 당신과 함께 잠들며 당신과 함께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 뒤에 숨어 교묘하게 당신인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다가 마침내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게 된 어떤 존재입니다. 당신의 갈비뼈 사이로 스며들어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라고 처음 말했을 때 당신은 그 존재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를 악물고 나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때 당신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그 냄새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습관이라 부릅니다. 혹은 일상이라고, 때로는 탈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당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 고결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의도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무언가라도 느끼고 싶어하는 당신의 병적인 갈망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입니다. 혹시 당신은 중독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독은 단순히 주사기나 술병, 담배 한 개비가 아닙니다. 중독은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대신 삼켜버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물질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말에 중독되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짓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짓말,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짓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면의 목소리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적이 언제입니까? 아직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만 압니다.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고 당신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그 그림자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섬뜩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그림자가 바로 당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그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물질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는 당신의 공허함 속에 삽니다. 그것은 뿔 달린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상처 입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연기와 환각으로 자신만의 피난처를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중독은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말투로 속삭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마치 당신 자신의 파멸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몇 번이나 지켜보았습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이미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왜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당신이 그 감옥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창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그 존재를 합리화했습니다. 축축한 습기가 안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는 동안 당신은 그 감옥벽에 동기부여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당신을 파괴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진실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외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한 중독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침묵의 손님처럼 이미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암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 기회, 인간관계,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훔쳐갔습니다. 폭력도 스캔들도 없이 아주 지능적이고 끈기 있게 말이죠. 중독은 당신을 한 번에 부서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매일 조금씩 부서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서진 다음 그 조각들을 나는 괜찮아 라는 이름의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며 경고이고 아직 살아있는 당신을 위한 부검 보고서입니다.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계속해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압박감을 느끼며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음식으로도, 섹스로도, 일로도, SNS나 약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육체에 새들어 사는 손님일 뿐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은 더 이상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순간 이후로 당신은 결코 중독에게 다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은 이제 그것의 실체를 보았고 한 번 본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중독이 통제권을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새로 썼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당신을 빚고 당신의 얼굴에 자신의 형태를 조각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인지 아니면 당신의 공허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제품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중독은 당신의 행동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속에 삽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들러붙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는 꼭두각시로 당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당신이 그것을 떠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창살이 너무 낡아 장식처럼 보이는 감옥과 같습니다. 당신이 갇혔던 방이지만 이제는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잔인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당신은 더 이상 중독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타나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일부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안 돼. 그것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당신은 상처를 성시로 삼았고 실패의 기록들을 한 권의 소설 속 챕터처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고통은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니까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렵습니까? 당신을 죽이고 있는 그 습관 너머에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까 봐 두렵습니까? 칼 융은 이 사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은 평생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쳐왔지만 해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수반하는 모든 공포와 함께 그것을 똑바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당신이 회피했던 모든 생각, 침묵시켰던 모든 감정,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었던 모든 트라우마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벽은 당신의 키만큼이나 높아져 당신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틀린 진실은 그 모든 벽돌을 당신 자신이 직접 쌓았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불렀고, 키웠고, 보호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고,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간수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스스로 설계한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 안에 가두고 있는 유일한 것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모님을, 사회 시스템을, 불안이나 불면을 탓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벌거벗고 불안정한 당신. 부서진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해졌지만 그 온전함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도망치고 계속해서 되돌아갑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침묵보다 혼돈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음은 적어도 당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오랜 친구니까요. 비록 당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릴지라도. 그리고 당신은 매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십시오. 정체성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쇠사슬을 달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자유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확신시킨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을 파괴하면서도 당신이 이미 사랑하게 된 당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일지라도 놓아주는 것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독이 있는 것도 온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오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질이나 습관, 중독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폐허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자기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버전에 당신이 몸서리치고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끝날 어두운 시대의 잔재일 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그것을 묻어버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 괴물을 가까이서 보았고, 그 괴물이 당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서 더럽혀지고 상처 입었지만 살아 숨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단순한 충동을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을 정체성과 혼동해왔습니다.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이는 파괴적입니다. 추락을 피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수년간 생존 모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일상,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이 비밀스러운 내면의 전쟁인 것처럼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위협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지뢰밭처럼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폭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창조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찾으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공허한 목표, 새해의 다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포기라는 이름의 격렬한 행위입니다.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공허함을 먹고 사는 버전의 당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자멸하는 자신에게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고통 속에서 생존하도록 재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쾌락은 당신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건강한 것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선한 것은 가짜처럼 보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적응의 단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목적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도, 규율, 방향을 찾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고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변화가 그들이 수년간 회피해온 것을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선택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미루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주 생존하기 위해 쏟는 만큼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을 바쳤습니다. 만약 그와 똑같은 노력을 당신이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창조하는 데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입니다. 거짓된 삶은 어려운 삶보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SNS에서 보여주는 가짜 진정성이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진정성을 말합니다. 타당해 보이기 위해 미학적일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진정성 말입니다. 당신의 중독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당화하는 당신의 페르소나를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페르소나. 이제 와서 바뀌긴 틀렸어 라고 되뇌는 그 페르소나. 세상이 불타는 동안 팔짱을 끼고 앉아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미소 짓는 그 페르소나를 죽이십시오. 그 페르소나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이고 배우이며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다시 그리고 더 크게 울려 퍼질 시간입니다. 똑같은 낡은 말을 반복하고 괜찮아지고 싶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 말입니다. 부서진 세상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저항 행위입니다. 당신은 관객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쇠사슬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악마를 다루지 못했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자각과 진실, 그리고 당신의 폐허를 바라보며 나는 바로 이곳에 새로운 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몸이 떨려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짓을 목격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역겨움 없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진짜로 살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죄책감 없이 숨쉬고 두려움 없이 느끼고 마취제 없이 선택하는 삶.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당신의 일부가 안에서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침묵시키지 말고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공간과 불씨와 방향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진짜이며 당신이 마침내 고삐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약속이며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 문장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표식이자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짓기로 결심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 하나를 남기고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눈을 감았을 때 처음으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침묵, 오직 당신,
오직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이번에는 그 괴물이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소음 속에서 사라지십시오. 모든 것을 부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다시 나타나십시오. 어둠 속에서